생강차 한 잔이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어젯밤 응급실에 오신 73 최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십시오. 무릎이 쑤셔서 이부프로펜을 드시고 혈압약, 안지오텐신 차단제과 이뇨제를 평소대로 복용하신 뒤 감기 기운이 있어 생강차 농축액을 진하게 타서 2컵 마시고 주무셨답니다. 다음날 아침 소변이 눈곱만큼 나오고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확 뛰어 있었고요. 어제 약도 잘 먹고 따뜻한 생강차도 마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최 어르신의 탄식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약과 생강차의 조합이 콩팥의 삼중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희 병원 외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68세 이 모 어르신은 허리 통증으로 나프록센 NSAIDS 절 드시면서 로사르탄 ARB,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감기 기운에 좋다는 말을 듣고 편의점 생강 음료를 하루에 3병씩 드신 뒤 사흘 만에 소변량이 급감하고 발목이 심하게 붓는 증상으로 내원, 급성 신손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해외 1차 의료 지침, 뉴질랜드 BPAC 및 영국 NICE에서도 이른바 트리플 와미 조합 NSAIDS 플러스 ACEI 슬래시 ARB 플러스 이뇨제 은 복용 초기 3일에서 7일 사이에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을 30%까지 복용 초기 3일에서 7일 사이에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을 30%에서 60%까지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체중이 적고 감기, 설사 등으로 수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오늘 내 몸 상태가 콩팥에 물이 충분한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쉽게 물 시나리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수도 정수장입니다. 정수장에 물이 넉넉히 흘러 들어와야 필터가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동시에 정수장을 옥죄는 겁니다. 첫째, 진통소염제, NSAIDS, 이부프로펜 등은 늘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의 수도꼭지며 연매는 엠부프로펜을 지똥건 그분디다. 섬내 정소염제. 들은 콩팥으로 갸든지도 휴도꼭지를 조여 혈류를 줄입니다. 둘째, 혈압약 중 ACE 억제제 슬래시 ARB는 콩팥 안쪽 배수로를 넓혀 필터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약 자체는 좋은 약이지만 상황에 따라 부담이 됩니다. 셋째, 이뇨제는 몸의 수분을 빼내 소변을 늘립니다. 여기에 생강은 가벼운 이뇨작용과 발한, 땀울을 유도해 탈수를 더합니다. 밤새 땀나고 물이 빠지면 정수장으로 들어갈 물이 모자라죠. 의학적으로 트리플 휘이라고 하는 NSAIDS 플러스 ACEI 슬래시 ARB 플러스 이뇨제 조합이 콩팥 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려 급성 신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여기에 진한 생강차로 탈수까지 겹치며 콩팥이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조금 더 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콩팥의 여과압은 들어가는 문, 구심성 세동맥과 나가는 문, 원심성 세동맥의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NSAID S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해 들어가는 문을 꽉 조여 혈류를 줄이고 ACEI/ARB는 나가는 문을 넓혀 여과압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이뇨제로 혈관 안에 흐르는 물 자체가 줄면 세 문항이 동시에 무너져 사구체 여과율이 급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강으로 땀을 더 내고 체온이 올라 혈관이 확장되면 상대적으로 혈압이 더 떨어지면서 콩팥 혈류가 뚝 끊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복용 첫 주, 감기, 설사, 구토 등 탈수 상황에는 NSAIDS를 반드시 피하고 혈압약 이뇨제는
주치 지시에 따라 일시 중단하거나 감량하는 sick day rule을 기억해 두시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시중 생강차 농축액이나 편의점 생강음료에는 계피, 감초가 섞인 경우가 많고 당분, 시럽, 설탕이 매우 높습니다. 계피 성분으로 항흥고 효과를 높여 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고 감초는 나트륨 저류, 칼륨 저하를 일으켜 혈압과 부종을 악화시키며 이뇨제, 디곡신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당분이 높은 생강차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당뇨,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건강음료라고 믿고 드신 한 잔이 사실은 약과 섞여 독성 칵테일이 되는 순간이죠. 실제 사례로 75세 조모 어르신은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는데 겨울철에 계피가 많이 들어간 생강차 농축액을 하루 2잔 꾸준히 드신 뒤 코피, 잇몸 출혈이 잦아져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INR 수치가 치료 목표를 넘어 위험 범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 EFSA에 카시아 계피의 쿠마린 섭취사 0.1mg/kg/day 이덤짐이다. 총정우는 폐와 그러면기질 조면의 청기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섭취사 0.1mg/day 이름 붙는 촉는지겠죠. 유럽식품안전청 캐틸의 조면에 대피돼 0.1mg/day 쳐 조면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 금 한 잔을 권고하는데 일부 농축액은 컵 한 잔으로도 상안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감초 역시 글리시리진 성분으로 가짜 알도스테론증을 유발, 저칼륨 혈증, 부종,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데 티아지드계 이뇨제와 만나면 저칼륨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 편의점 생강음료 한 병 250ml에 당이 20에서 30g 들어있는 경우가 흔해 이후 급격한 혈단, 콩팥, 망막에 독성을 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다음 약을 드시는 분, 진퐁소염제 NSAIDs, ACE 억제제 /ARB, N알라프릴, 로사르탄 등 이뇨제, 프로세미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 당뇨약, 인슐린인, 설폰요소제, 콩팥이 약한 분, 만성 신장병, 단백뇨, 고령, 저체중, 탈수 위험이 있는 분, 설사, 구토 중. 이 목록에 하나 더 보태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날과 사우나 찜질방 다녀온 날도 탈수 위험군입니다. 79세 박모 할머니는 이뇨제를 드시면서 찜질방에서 땀을 쭉 빼고 나오는 습관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생강차를 진하게 마시고 하룻밤 사이에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노년에 체중이 적고 근육량이 줄어든 분, 당뇨로 자율신경이 약해진 분은 탈수 신호를 잘 못 느끼므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홍삼, 마황 같은 자극성 한방 성분과의 동시 섭취도 일시적 혈압 저하, 심계 항진을 유발해 부작용을 키울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 후 드세요. 약과 생강차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딱 4가지만 지키십시오. 1번 복용 간격 2시간 원칙. 아침약, 특히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을 드셨다면 최소 2시간 뒤 몸 상태를 보며 묽은 생강차 한 잔, 생강 생것 5g에서 10g 이하를 드세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드신다면 가능하면 같은 날 생강차를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연하게 그리고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2. 진통소염제 복용 중 생강차 금지. 무릎, 허리 아파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을 드시는 날은 생강차를 쉬십시오. 열강, 발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콩팥 혈류가 더 떨어집니다. 통증에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쪽이 콩팥 부담이 덜합니다. 주치의와 상담. 3. 농축액보다 생강 얇게, 시럽, 설탕 등 농축액, 계피, 감초, 혼합 음료는 피하시고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저며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연하게 우리세요. 꿀은 티스푼 1 이하, 당뇨가 있으면 스테비아 등으로 대체하십시오. 4. 저녁 잠전 금지.
생강차는 체온 발안을 올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녁 6시 이후 자기 전에는 물도 줄이셔야 밤사이 콩팥이 쉴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생활 속에 그대로 옮겨보면 더 쉬워집니다. 1번, 간격 2시간 원칙. 예를 들어 오전 7시에 혈압약 이뇨제를 드셨다면 오전 9시 이후에 컵 3분의 2, 약 120ml 정도의 연한 생강차만 허용합니다. 2. NSAIDs 복용 중. 오늘 관절 주사 맞고 이부프로페는을 처방받았어요 하신 날엔 생강차, 사우나, 과한 운동을 모두 쉬시고 물을 소량씩 자주 드시며 소변량을 체크하세요. 3. 우리기 레시피. 생강 생것 5g, 500원 동전 크기. 플러스 뜨거운 물 200ml에 5분 우린 뒤 생강 조각은 빼세요. 계피가루, 감초 추가는 금지입니다. 4. 저녁 금지 이유. 생강차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을 약간 높이고 발안으로 체액을 줄여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박어르신도 저녁 생강차를 끊었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출혈약과의 상호작용도 꼭 기억하십시오. 생강은 혈소판 은집을 약하게 해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과 함께 드시면 멍, 코피, 혈뇨 위험이 올라갑니다. 소변에 선홍빛 피가 섞여 나와요. 갑자기 멍이 잘 들어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요.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약을 중단하지 말고 병원에서 INR 등 혈액 응고 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새로운 차, 생강 포함을 시작하신 뒤 3일부터 7일 내에 한 번, 다음 진료 때 한 번 추가로 INR을 체크해 안전 범위 대부분 2.0부터 3.0까지인지 확인 받으십시오. 또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을 드시는 분들은 멍, 흑색변, 토열, 커피색 구토 같은 경고 신호를 가족과 함께 숙지해 두세요. 괜찮겠지 하며 며칠 미루다 대량 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당뇨약과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이 혈당을 다소 낮출 수 있어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글리메피리드 등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 손떨림, 식은땀, 어지러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심근 근육 손상을 불문을지 불렀습니다. 저혈당은 심균동, 댐면을 조림했다. 만조, 조짐하고 떼요. 남동고는 개만조고지면 조문체서 이렇집니다. 정합호면 심총구 조짐이다. 다무는 즐김 동일로고 자가 반점엔 닿습니다. 저혈당 근육 손상을 불러치고 목수공 조지매를 제가 달중 좌이조개로고 대번만 전봄도고죠 한곳 빼서 조즘에서 종근저가 욜당 다지가 칠고입니다. 함접적으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지요. 당뇨약 복용 2시간 이후 식사와 함께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혈당이 의심될 때의 대처법도 기억해 주세요. 집에 각설탕이나 포도당 젤리를 비치하시고 70mg per 딜리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즉시 당분 15g 섭취, 사탕 3개, 주스 반컵 등 화살표 15분 뒤 재측정 15-15 법칙을 적용합니다. HbA1c가 높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저혈당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 새로운 차 보조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시작하십시오. 이제 안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냉장고 약장 앞에서 바로 점검해 보세요. 진통소염제 NSAIDs 복용 중인가? 그날은 생강차 중단, 혈압약 ACEI/ARB 플러스 이뇨제를 같이 먹는가? 생강차는 오전 연하게 물 1컵 함께 항헝고제, 항혈소판제를 먹는가? 주치의와 상의 전 생강차 습관화 금지, 시판 생강 농축액에 계피, 감초, 설탕이 들어있나? 성분표 확인 후 대체. 다음 증상이 있나? 소변 줄고, 거품 늘고, 발목 부종, 갈색 붉은 소변, 이유 없는 멍, 코피, 화살표, 지체 없이 내과, 신장내과 방문, 라벨 읽는 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성분표에서 시럽, 액상과당, 흑설탕, 벌꿀이 앞쪽에 적혀 있으면 당이 많다는 뜻입니다.
계피 추출물, 감초 추출물, 표기가 있으면 피하시고 생강 함량 낮고 향료만 들어간 제품은 효과보다 당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생강을 소분 냉동에 사용하면 신선도를 지키면서 과다 사용을 막을 수 있고 하루 섭취량 표기 생강 5g에서 10g 이하고를 냉장고 메모지에 붙여두면 과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천 루틴도 간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침 약 복용, 혈압, 이뇨, 당뇨 2시간 뒤 생강 얇게 우려 반컵 120ml 플러스 물 1컵 점심 생강차 대신 보리차 따뜻한 물 권장 저녁 생강차 카페인 수분 과다 섭취 금지 다리 올리기 20분으로 야간뇨 예방 통증 있는 날 NSAIDs 복용 생강차 완전 금지 물 충분히 필요시 주치의 상담 여기에 3일 실천 예시를 드립니다. 1일차 생강차를 오전에만 한 잔 연하게으로 제한하고 체중과 발목 둘레를 기록합니다. 2일차 점심 저녁엔 보리차로 대체 밤에 소변으로 2회 이상 깨면 다음날 저녁 수분을 더 줄입니다. 3일차 소변량 부종이 안정되면 생강차는 이틀에 한 번 반컵으로 유지합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 체중을 재어 전일 대비 1kg 이상 급증 시 수분 저류 가능 생강차를 쉬고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소변이 갑자기 줄었다. 다리가 퉁퉁 붓는다. 피 섞인 소변이 나온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 이 4가지가 나타나면 약과 차를 임의로 끊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 신호가 보일 때는 이미 위험선에 가깝습니다. 이와 함께 옆구리 통증, 특히 한쪽, 구토, 심한 메스꺼움, 혈압이 갑자기 180분에 110ml 수은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 하루 소변량이 400ml 이하로 줄거나 하루 종일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응급입니다.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이 동반되면 119에 연락해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하십시오. 내일 보자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생강차 자체는 정성 어린 좋은 차입니다. 그러나 약과의 조합과 농도 타이밍을 놓치면 약도 차도 모두 내 몸에 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점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큰 보험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Q&A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Q1. 생강 분말이나 환 형태는 더 안전한가요? A. 분말 환은 농축돼 있어 한 작은 술만으로도 생강 생것 10g 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과의 상호작용, 항응고, 당뇨, 혈압 이뇨제는 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하니 분말 환은 오히려 과량 섭취 위험이 큽니다. 되도록 생강 생것을 소량 5g부터 10g까지만 연하게 우리세요. Q2. 수정과 계피 플러스 생강, 나 계피 차는 어떨까요? A. 계피, 특히 카시아종은 를 쿠마린 함량이 와파린 등은 항도랍니다. 하루도 마짜제트디가 손정과 나 계피 차는 와파린 등은 항돌라부리는입니다. 계피 플러스 생강, 나 계피 차는 종동. 계피 차는 상달쿼체는 쿠마린 함량이 와파린 등에 모두 충보맨발입니다. 하루 높아 와파린 등 항응고제와 충돌합니다. 하루 한 잔도 위험할 수 있으니 항응고, 항혈소판제를 드신다면 계피 함유 음료는 피하세요. 계피 대신 레몬 껍질 소량이나 대추를 한쪽에서 2쪽까지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콩팥이 약한데 감기 몸살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싶습니다. 대체 음료가 있을까요? A. 있습니다. 연한 보리차,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 무배를 얇게 썰어 10분 정도 끓인 무배물이 좋습니다. 생강은 소량만 3에서 5g, 저녁엔 금지. 꿀 설탕은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다면 빼세요. Q4. 하루 생강 섭취 권장량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범위는 생강 생것 기준 5에서 10g입니다. 그러나 약을 드신다면 절반 3에서 5g만 연하게 우리는 것을 권합니다. 항응고 이뇨, ACEE, ARB, 당뇨약을 동시에 드신다면 섭취하지 않음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관절이 아프면 뭘 먹어야 하나요? 생강차 대신요. A. 우선 얼음찜질, 휴식, 스트레칭으로 관리하고 약이 필요하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 NSAIDS보다 신장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간질환이 있거나 고용량이 필요하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국탕류, 짠 음식은 부종을 악화시켜 통증을 키움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Q6. 생강 사탕이나 생강 캔디는 괜찮나요? A. 대부분 설탕 시럽이 주성분이라 혈당 스파이크와 치아, 체중 문제를 유발합니다. 약과의 상호작용 위험은 낮을 수 있으나 당뇨, 신장 질환이 있다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목이 칼칼하면 무가당 목캔디나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마지막 당부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약과 차는 섞이지 않는 선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특히 HSAIDS 플러스 ACEI 슬래시 ARB 플러스 이뇨제 조합에 생강차가 더해지면 콩팥은 순식간에 탈진합니다. 둘째, 생강은 소량, 연하게 5점만, 농축액, 설탕, 계피, 감초는 피하고 약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셋째, 몸이 보내는 신호, 소변 감소, 부종, 혈뇨, 멍과 체중 급증을 기록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어르신, 생강의 따뜻함은 분명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양과 올바른 때를 지킬 때에만 비로소 약이 됩니다. 오늘부터 냉장고에 적어두세요. 생강 5g, 오전만 연하게, 당, 계피, 감초, 노. 이 작은 메모 한 장이 콩팥을 수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늘 응원하겠습니다.